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2 감정이 구성원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감성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전 시간에 한번 내용을 또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강의만 듣고도 머릿속에 남을 수 있도록 한다 그랬죠. 그래서 외우는 것보다 자주 듣거나 읽어서 남는 것이 깨우쳐짐으로 해서 오랫동안 여러분 기억 속에 남기 위함입니다. 외웠던 것은 잊어먹지만 깨우쳤던 것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지금도 기억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공부하는 방법은 외우는 것보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읽어서 외우는 것이 외워지는 것이 자동으로 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앞전 시간에 감정 3-1에서는 감정과 감정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내용인데, 감정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표현하느냐가 개인이나 조직의 성과를 결정짓는 중요 요소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영 현장에서 감정에 대한 보다 많은 이해와 연구가 이루어져야만 효율적인 경영이 될 수 있다. 감성 경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정 연구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종업원들이 일을 하면서 자부심과 환희를 느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분노나 실망을 느낄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잘 리더가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직무에 바로 영향을 주더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종업원의 심리적,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직무 및 조직에 대한 태도, 그리고 직무 성과 등에도 아주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감정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감정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용어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집약적인 느낌인데요. 그 대상에 대해 반작용으로 생기는 느낌으로 이해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감정은 원인이 있더라 하는 내용인데, 감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했더니 기쁨, 우리가 되게 기쁘죠. 기쁨은 기쁘다 느낍니다. 기쁨의 감정, 그리고 사랑의 감정.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연인들 간에, 아니면 가족 간에 사랑이라는 표현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많이 쓰게 됩니다. 인간의 어떤 느끼는 감정이죠. 슬픔이 있었을 때 슬픔을 표현하고 느낍니다. 또 놀랬을 때,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분노를 느꼈을 때, 어느 부분은 싫음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감정이다. 그래서 기쁨과 슬픔, 그리고 놀람, 분노, 싫음, 사랑, 이런 것들이 이 감정의 요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표현한 방식에 따라서 다혈질이다, 냉혈아니다, 유순환이다, 이런 등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 표현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느낌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인가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감정 노동에 대해서 이 앞전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하지 않고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아예 영원히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땅콩 회항 사건,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기업주 자녀가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승무원에게 윽박 지르고
감정 표현을 마음대로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고객을 대하듯 연기하듯 교육 훈련 받은 그 내용대로 자기의 진정한 감정 상태를 숨기고 교육과 훈련 받은 대로 내 업무에 충실하게 감정 표현을 하는 것, 이건 감정 노동이죠. 그렇게 심한 경우를 당했다고 한다면 심한 감정 노동을 한 것입니다. 감정 노동 노동자가 근로자가 요즘은 더더욱 많아진 세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발달되고 세상이 개방이 되는 과정에 충분히 본인의 감정을 더 잘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대로 감정을 표현하는 일종의 노동, 이것이 감정 노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더더욱 반복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해 줄 건데요. 우리는 감정 노동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입니다. 더더욱 이 과목은 감성 경영인데,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 없이 반복하지만 기업의 이익을 창출을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정 노동을 하는 이쪽의 일들이 서비스업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강하게 지금 강조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주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실제 감정과 보여주기 감정이 충돌하면서 감정 인지 부조 원인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리더의 중요한 덕목이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미연에 감정적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인가, 그리고 업무 구조에 적용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거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고 어떤 홍보하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을 때 먼저 멘트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보나 설명하는 데서 지금 전화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거나 했을 때는 법에 저촉이 된다는 내용을 먼저 멘트가 나온 다음에 상담사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 상담사 진행을 할 때 요즘 웬만한 상담 전화를 했을 때 그런 멘트가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뭐냐면 감정의 부조화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질문을 하거나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을 때는 상담 직원에 대한 기본 예의를 지키라는 멘트가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직무를 하는 과정에서 극한 감정 노동의 내용을 조금 줄여주기 위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면서 욕설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법에 저촉이 된다는 내용까지를 멘트를 먼저 들으면서 상담을 하는데, 감정 노동자들의 조금 직무 스트레스를 미리 덜어주는 일입니다. 이게 곧 감정 부조화를 어떻게 줄여줄 것인가, 직무 스트레스를 어떻게 좀 줄여줄 것인가 하는 것을 시스템 안에서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쯤 하면 여러분들이 감정 노동에 대해서도 이해를 했지만, 감정 노동의 양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들이 상담사의 상담 시 먼저 나오는 멘트, 상담사에게 너무 욕설을 퍼붓거나 이런 내용은
안 된다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를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오늘 3-2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감정이 구성원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감성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정이 구성 행동에 미치는 영향 내용인데요. 감정적 사고가 의사결정을 포함한 경영과 조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므로 감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감정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리더는 구성원의 감정적인 요소를 무시하고 합리적인 존재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누구나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정을 잘 이해하게 되면 직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사전 대처와 성과 증진에 기여하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채용, 의사결정, 동기부여, 리더십, 대인관계, 그리고 갈등을 예측하는 예측 설명하는 능력을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감정이 구성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여기서 다시 이야기하면 긍정적 감정이나 부정적 감정은 구성원들 간의 감정 전이 프로세스를 거쳐서 집단 감정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개개인의 내용들이 다시 집단 감정을 형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 감정 전이로 긍정적 무드가 형성됐을 때는 팀원과 팀 전체의 협력이 증가되고 팀 성과가 높아지게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팀 성과를 다시 이야기하면 높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감정이 전이돼서 긍정적 무드가 형성되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자와 리더에 대한 두려움, 스트레스, 불안, 무력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구성원들이 느끼게 될 경우는 개인과 조직 성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사례를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국의 석유업체 계열사 프로케어의 사례인데요. 여기는 고객 만족도가 95%에 달하는 자동차 수리 회사여서 만족도가 꽤 높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만족도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불만족 고객에게 주목했습니다. 만족 고객에게 주목한 게 아니라 불만족 고객에게 주목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합니다. 불만족 고객에게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불만족 고객 5%들이 나타내고 있는 이 불만을 벽에 써붙였습니다. 그런데 고객 만족도는 대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사기도 내려갔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을 찾는다고 조직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걸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 조직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래에 긍정 조직 변화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하는데요. 회사에 만족하는 95% 고객을 긍정적 조직 변화를 위해서 만났고 이들의 칭찬을 써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은 신이 나 일했고 고객의 만족도는 더 높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만 고객 5% 내용을 벽에 써붙이고 이렇게 했더니 고객 만족도도 대래 떨어지고 직원 사기도 내려갔는데 긍정 조직 변화 방식을 적용을 해서 만족한 고객의 내용과 그리고
칭찬을 써붙였더니 직원들은 신나게 일했고 고객 만족도는 더 올라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5%의 고객의 불만족을 써붙일 게 아니라 95%의 만족 고객의 내용에 칭찬을 써붙이고 이렇게 했더니 고객 만족도 높고 직원도 신이 나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중요하게 이야기한 내용은 긍정 조직 변화 방식을 적용하는 게 낫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로크웨어 사례는 긍정 감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그런 팀의 일원이 된 것에 행복해하고 혼신적인 업무 태도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구성원들은 높은 업무 성과를 보이고 팀원들 간의 시너지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또 구성원들이 긍정적 감성을 유지하고 전념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활성화된 감성 성공 조직을 이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보단 좋은 것을 더 승화시키는 이 내용이 여기에서 남겨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감정과 감성 경영의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조직 구성원의 감정은 경영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더라. 구성원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때 조직의 성과는 향상되고 건강한 조직 문화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을 기업들은 성공하고자 합니다. 선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성 지능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성원들이 감정 노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 소진과 스트레스 등을 최대한 줄이고 즐겁고 활기찬 감정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효과가 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성 경영은 구성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보살핌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조직 분위기를 인간적이고 유연하게 만들고 구성원들의 만족스러운 웃음을 이끌어내는 것이 감성 경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발한 의사소통 그리고 효과적인 리더십의 발휘 및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을 이끌어내는 것, 이게 감성 경영 리더의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발적인 것 그리고 혼신적인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야말로 감성 경영의 성공 리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감정이 경영 활동에 미치는 중요 영향들을 대표적으로 몇 개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감성 지능과 채용인데요. 감성 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인지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고 인간관계를 잘 이끌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감성 지능이 높은 구성원이 감성 지능이 낮은 구성원보다 동료들의 기분을 잘 이해하고 표현하며 업무 수행에 있어 더 적극적이다. 그래서 감성 지능이 높은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많이 요구되는 직무에 감성 지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성 지능이 높은 직원을 채용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인데요. 이성뿐만 아니라
감정도 고려함으로써 의사 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합리성을 강조하는 접근 방식을 취해서 감정의 영향을 가소평가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인 이 방식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침착할 때, 화가 나 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에 따라서 다른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합리성을 강조하는 의사 결정 부분을 지향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고려해야 의사 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동기부여인데요. 전통적인 접근 방법은 합리적인 측면이 과도하게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급여와 승진, 고용 안정 등 보상을 포함한 합리적인 교환을 강조했습니다. 승진하는 데 적용하고 그리고 급여를 높여주는데 합리적인 교환을 강조했는데요. 여기에서 감정의 문제를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내용 말고를 감정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문제입니다. 감정의 문제를 중시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리더십 발휘의 중요한 덕목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리더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 감정을 고려한다는 것이죠. 종업원들의 비전 공유와 변화 수용을 위해서 감정적인 내용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이 커뮤니케이션을 얼마나 원활하게 이룰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원활하게 잘 이룸으로써 마지막에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대인관계 갈등인데요. 갈등 발생 시 감정적 요소를 무시하고 합리적, 과업 중심적 태도만 취한다면 갈등 상태가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정 요소를 확인하고 해소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갈등의 해결은 합리적인 계산에 의해서 가능한 것만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갈등 해소를 합리적이고 과업 중심적인 태도로만 해서는 안 된다.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는 그런 갈등 해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인데요. 우선 고객 서비스는 결국은 종업원이 직접 고객을 대하기 때문에 종업원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웠던 감정적 인지 부조화, 이 내용을 어떻게 줄여갈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감정적 인지 부조화는 뭐였죠? 본인의 솔직한 감정과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본인의 솔직한 감정을 보이지 않고 교육과 훈련 받은 내용으로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연기하듯이 풀어내는 이 내용, 감정 노동인데 이 종업원의 솔직한 있는 그대로 감정과 업무적 감정이라고 표현하죠. 업무적 감정의 폭이 컸을 때 감정적 인지 부조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런 인지 부조화가 직무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고객 서비스에도 부정적인 역할을 주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업원의 감정 상태는 고객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고 고객 만족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감정이 경영활동에 미치는 주요 영향 중에 반생산적 활동인데요. 반생산적 활동이란 조직 구성원에게 모욕을 주거나 해를 끼치고 또 조직의 자원을 훼손하거나 낭비하게 할 수 있는 부정적 행동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모욕을 줬을 경우, 그리고 해를 끼쳤을 경우, 또 조직 자원을 훼손하거나 낭비할 수 있는 부정적 행동, 이런 내용들이 반생산적 활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정이 경영에 미치는 주요 영향들을 우리는 잘 정리해 가야 된다. 그래서 감성 경영의 성공을 이루는데 이런 내용들을 감정 구성원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우리는 잘 생각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이 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과 벌써 3주차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3-1을 했고요. 다음 주에는 3-3, 무엇 때문에 동기가 부여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잘 관리했을 때 결국은 동기부여가 되더라는 내용이 다음 장에 이어집니다. 3-2 강의 듣느라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